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저를 만나시는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만족스러우세요? 네,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답을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늘 부족해요. 네, 그러나 힘을 내보자고요. 자, 오늘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 관리를 하면 좋을까? 자, 그 중에 우리가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공부를 아주 많이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관계 관리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해요. 자, 목적은 그냥 바람직한 관계 관리가 아니고요. 최단기에 공립유치원을 합격할 수 있는 관계 관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조금 더 세밀하게 가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할게요. 자, 임고생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임고생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임고생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가족이 들어가고요. 또 직장 동료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도 들어가고 또 정말 좋아하는 맞습니다. 연인들이 들어가요. 또 그리고 기타 등등등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임고생 외로 포함해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임고생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 내가 단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 자, 먼저 배움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우고 그리고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자, 그리고 독립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그리고 경쟁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연상이 되시나요? 자, 먼저 배움은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같은 임고생에게 배워야 하는 점은 우리는 물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죠. 합격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고생에게 배워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는 합격한다 혹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공립 임용 단기 합격의 목적을 뒀다면 배워야 되는 거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배우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습니다. 매 시간,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1차 때까지, 그리고 2차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얼마만큼 시간을 공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바로 성실함입니다.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이벤트화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필 받았다. 우리가 세속어로 느낌 좋아 오늘 필 받았어 하면 밤새가지고 14시간을 만드는 공부는 중간고사에는 효과적이지만 기간을 조금 오래 두고 시험을 보게 되는 임용고사에서는 비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임고생 친구를 배우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죠. 그래서 배워야 될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 또 하나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눠야 되는 것들이 있다. 안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나누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나눔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 공유를 많이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화면이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발음을 정확히 해드릴게요.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한 강의의 자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수님 한 분 거에 한 분의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강의 저서, 강의 내용을 소화하기도 좀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분 교수님의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그리고 2차까지 특히 1차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데요. 1차의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이 선택한 강의를 계속해서 1년 동안 1차 끝날 때까지 들으시는 게 좋고요. 이때 자료가 너무 많아도 힘들기 때문에 자료 공유는 이론 자료보다는 문제 자료를 좀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언제요? 그렇죠. 각 과목별 문제풀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자료 공유와 또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유아리 합격 유아반에서는 협동학습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죠. 스터디 팀입니다. 스터디 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고 또 협동학습에서 나눔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스터디의 종류는 많은 스터디가 아니고 협동학습 스터디 팀에서 할 수 있는 스터디 나눔은 고시문 암기 정도로 제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반드시 본 강의를 하는 지금까지는 출제 경향에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총농 그리고 신의사 예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전체적인 요약이 들어가 있는 고시문 부분 그리고 신의사 예자의 세부 내용과 각각의 교육 내용들을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암기를 개인이 혼자 하면 조금 미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고시문 암기 정도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되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료 공유와 그리고 협동학습으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고생 친구와 절친이 되더라도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 쫑긋 키우세요. 그리고 별표 100개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격하려면? 단기에 합격하려면 우리가 나눔이라고 해서 협동학습 스터디 팀을 구성합니다. 라고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꼭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팀이 아닌 개인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건 임고생하고도 독립해야 해요 하는 건 바로 공부 계획서입니다. 자, 공부 계획서는 공부 계획 혹은 공부 계획서가 되겠죠. 공부 계획은 개인적으로 어떤 해당 시험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각각의 처지, 공부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무엇보다도 본인의 인지 구조 그리고 임용 시험에 맞는 공부법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 교수님들의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안내 받으시고 나서 정확한 공부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단연간 지도를 하면서 느낀 바는 똑같은 공부 계획서로는 모든 사람이 합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도 개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요. 임고시험 대비하는 우리 임고생들도 개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한 공부 계획서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를 100개에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맞는 공부 계획서는 임고생과의 절친이더라도 반드시 독립할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임고생은 경쟁의 대상으로 함께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같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모든 시험의 경쟁은 우리가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말이 있지요. 뭡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데요.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같은 공부를 하는 임고생과 이러한 경쟁을 하면 함께 빨리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쟁은 바로 좋은 경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경쟁이고 선한 경쟁이면 좋겠다. 자, 어떤 부분을 경쟁하면 좋냐면요. 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와 경쟁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좋은 경쟁, 선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초심에 대해서는 경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심. 과연 누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임용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초심이에요. 초심을 한결같이 유지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 시험을 준비했던 마음가짐, 그래서 초심을 경쟁하시고 또 하나의 경쟁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공부의 완성도를 경쟁하세요. 자, 여기서 공부의 완성도라고 말하면 다다다다다다 앵무새처럼 암기하는 게 아니죠. 네, 임용시험은 정답은 단답으로 아주 쉽습니다. 정답을 살펴보면 자, 그런데 문제나 그리고 지문에서 그리고 또 문제 안에 있는 제한 조건에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야 정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다다다 암기, 단순 암기 X 뭘 경쟁하면 좋을까요? 공부 완성도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엇이 완성된 걸 탐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해당되는 중핵 이론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개념을 유창하게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시면 함께 그리고 단기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고생에게 배워야 되는 부분, 임고생 관리는 독립, 경쟁, 배움, 나눔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자, 배움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긍정적 마음과 성실함. 자, 나눔은요. 맞습니다. 가급적 문제 중심의 자료 공유, 자료를 나누는 거와 또 하나는 협동학습팀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거. 유아리 교수님이 요건 암기하세요 라고 안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고시문 암기 반드시 하는 거 같이 공유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독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협동학습 스터디팀과 반대로 네, 함께 해야 될 게 있고 분리해야 될 게 있는데 개인 공부계획서를 함께 하면 맞습니다. 단기 합격이 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계획서는 독립하면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때 경쟁은 어떤 요소를 경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하게 자료 안 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료로 합격하지는 않아요. 그 자료를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리고 기출 경향에 맞게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달라지죠. 따라서 경쟁에서는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경쟁을 하셔야 되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 마음, 열심히 해야지 나는 붙을 거야. 이런 처음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맞습니다. 선생님들. 네, 초심과 또 하나는 공부의 완성도를 경쟁하면 좋겠다. 공부의 완성도를 경쟁할 때 주의점은 단순 암기력이 좋은 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네, 꼭 암기해야 될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그래서 각각의 중핵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를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고생과의 러브러브하죠. 아주 애정이 넘치는 네, 사랑 넘치는 관계를 통해서 함께 그리고 단기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임고생이니까 임고생 중심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임고생이 아닌 기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른 합격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공립유치원 합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고생 외에는 먼저 맞습니다. 목표 그리고 약속 키워드가 감사,
표현이라고 4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목표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목표를 공유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는 임고생이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시지 않는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은 도와주시고 응원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어요. 따라서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지?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가족들이 나에게 불편을 주지? 이러한 마음을 갖기 전에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공립유치원 시험을 왜 준비하는지, 왜 공립유치원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또 어떤 공립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받고 이해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약속하자고 연락이 오지요. 매번 거절하기가 너무 맞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약속과 관련해서는 사랑 달력을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담은 달력이에요. 자, 띠리딩 친구가 5월 5일 빨간 날 영화를 보자고 연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임고생이에요. 그리고 내 스케줄에는 영화 보기가 없었어요. 공부 계획서에는. 그러면 좀 갈등을 하겠죠. 자, 갈등을 하면 맞습니다.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임고생이에요. 따라서 5월 5일 영화 보자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이러한 사랑 달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2018년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5일 10시 영화 보자 라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2019년 5월 5일 10시에 내가 너와 함께 꼭 영화를 볼 거야.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워.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될 때에는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닌 이외의 약속은 반드시 사랑 달력에 메모를 해서 내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부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역지사지에 보면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꾹 참다가 전화 보자고 사랑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바빠 시험 봐야 시험 준비해야 돼 이러고 탁 끊어버리면 맞아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달력에 꼼꼼하게 메모해서 그리고 전달을 해주면 좋겠죠. 사진 찍어서 너와 함께 내년에 이날 네가 원하는 놀이를 같이 할게 라는 약속을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감사는 뭘까요? 우리가 혼자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사는 가장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감사를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적 도움이죠. 물질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께 또는 가족분들께 또는 지인분들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물질적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공부하지 마. 어려워. 그러나 뭐 열심히 좀 해보렴. 경제적으로는 좀 돕기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도움도 정말 중요해요. 너는 할 수 있단다. 힘을 내자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물질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주실 수 없는 형편의 지인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때에는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래도 옆에서 든든하게 존재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존재감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는 3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존재감에 대한 감사.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외롭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정말 감사하게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교사다운,
좋은 교성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교사의 성품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랑을 표현해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아.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네, 잠시 후에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문자 보내주세요. 어떤 관계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이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든, 눈빛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고생 외의 분들에게 특히나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현은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지요.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죠? 공부할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 있어도 공부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물을 한다거나 또 큰 돈을 드린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톡 문자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현대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데에는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데에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작은 쪽지에 손글씨를 써서 가볍게 전달하는 것. 네, 집에서 나올 때 전날 어머니께 좀 짜증을 냈어요. 공부하다 너무 피곤해서. 근데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해요. 그럴 때 말보다 때때로 작은 손글씨가 큰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꼭 말로 전하기보다는 우리 사용하는 포스트잇에 정말 감사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라고 짧은 글 세 줄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표현법은 저도 배운 건데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1,000원 정도는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주 풍족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1,000원은 각자 가능한 만큼 그래서 꼭 큰 선물이 아니어도 너무 감사할 때, 또 너무 죄송할 때 이야기보다 장미꽃 한 송이,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놓기, 네, 또 사과 한 개 내 친구 책상 위에 올려놔주기. 이렇게 본인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고생 외에 인간관계까지도 잘 관리하셔서 공부 때문에 좋은 관계를 좋은 인연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임고생인 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임고생이니까 나 좀 봐줘. 이러한 태도보다는 임고생과의 관계에서는 임고생답게 그리고 임고생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사랑 넘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관계를 맺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합격을 위한 관계 관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네, 자, 모든 기승전 마무리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단기간에 공립 유치원 교사 합격을 위한 과정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임고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삭막한 임고생보다는 사랑 넘치는 임고생이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요. 합격 공부 관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그리고 8강은 2주 있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제1강부터 제7강까지 오늘 강의까지 다시 한번 전체 빠르게 들으면서 마음 관리나 시간 관리나 또 공부 계획이나 그리고 오늘 들은 어떤 관계 관리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해결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2주 있다 우리 튼튼하게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격!